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3강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CBM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칠판 정리하게 되는데요. CBM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1m, 1m, 1m예요. 그래서 CBM은 큐빅 메타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어떻게 여기 얼마나 돼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는 얼마가 되죠? 단위가 1 뭐예요? 큐빅 메타가 되는 거예요. 요게 1 CBM이에요. 그래서 운송을 할 때는 부피 계산으로 할 때 몇 CBM인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BM 1 CBM당 금액이 US 달러 뭐 예를 들어서요 50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임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직사각형, 즉 육면체의 물품이 있다. 그래서 여긴 2m예요. 2m, 여기가 1m고, 여기가 1m예요. 그럼 이건 몇 CBM일까요?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죠? 2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2 CBM이에요. 2 스퀘어 메타죠, 그죠? 아니, 큐빅 메타죠. 그러면 이거를 요 큐빅 메타가 1 CBM이니까 이건 2 CBM이에요. 1 CBM당 얼마라 그랬어요? US 달러 50불이라 그랬죠. 그럼 50불. 그럼 얼마예요? 금액이 100불이에요. US 달러 100불. 그래서 1 CBM당 금액이 50불이라고 가정한다면 선적 비용이 그렇다면 우리 화물이 2 CBM이 나왔다 그러면 100불에 대한 금원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BM 단위는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피에 대해서는 1 CBM 뭐 이렇게 나온다지만 자 이게 내용물이 만약에 요 내용물이 일반 솜이라고 가정했어요. 솜 알죠, 여러분들? 이불 속에 들어가는 솜이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쇠예요, 쇠. 금속이에요, 금속. 금속 1m 가로 세로 높이. 이것도 얼마에 계산하게 되면 1 CBM이 나오죠. 이 쇠의 무게가 1m, 1m라면 대략 한 100kg 이상이 100kg가 뭐예요? 한 150kg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물론 뭐 쇠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쇠 비중하고 이걸 따지면 더 나오겠지만 150kg고 솜 1m라고 해봐야 뭐 3kg도 안 되지 않겠어요? 3kg? 그러면 1 CBM당 이게 50불이라면 이게 50불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가정한다면 이렇게 가정한다면 얘도 50불이고 솜도 50불이고 금속도 50불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선박회사에서는 운임의 기준을 어디에 댔냐면 부피와 중량의 운임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그 운임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킬로그램당의 1kg당의 가격이 나와요. 중량 퍼센트에 대한 중량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 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중량 가격이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3불이다. 1kg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450불이 나오나요? 그렇죠. 355, 450불. US 달러. 요거는 1CBM당 가로 세로 높이 1m니까 그냥 50불이 나오죠. 똑같은 1CBM이지만 중량에 따라서 중량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운임의 가격에 따라서 450불 나온 곳을 선박회사에는 요걸로 가격 책정을 한다 이거예요. 부피가 같을 경우에 중량 퍼센트 중량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계산해서 나온 그 값어치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그 CBM은 중량 퍼센트, 중량 웨이트, 그러니까 중량 포스죠. 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부피, 볼륨에 대한 것과 웨이트 퍼센트에 대한 것은 더 금액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경우 왜 우리 금속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CBM이면 YCBM당 50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450불을 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기에 관련된 그 국제법상 이런 그 웨이트 퍼센트에 대해서는 그 볼륨과 웨이트는 웨이트 쪽으로 계산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뭐 또 반대로 있을 수 있죠. 반대로 부피가 엄청 큰데 실을 수가 없어요. 부피대로. 그럴 경우에는 부피 쪽으로 계산을 또 하겠죠. 작은 거 보다는. 그래서 이제 무게가 작든 크든 부피가 크든 작든 간에 중량과 부피를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나오는 것을 그 물건의 운임, 선적 비용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대략 CY와 CY, FS, 그 다음에 FCL과 LCL, FCL과 LCL을 했어요. 그래서 FCL은 한 컨테이너에 만재할 수 있는 화물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 컨테이너 규격은 보통 두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4가지, 5가지도 있고요. 거기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부분이 TEU, 20 Equivalent Unit, 그 다음에 FEU, 40 Equivalent Unit 해갖고 보통 두 가지 것, 8인치, 8인치, 6인치, 8인치, 9인치, 6인치 이렇게 그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트가 높이는 그 큐빅이다. 8인치, 9인치, 8피트, 9피트, 6인치 이렇게 인치 단위로 나온다. 그러한 20피트짜리를 얘기를 하면 20피트짜리요. 보통 이제 우리가 20피트, 40피트, 45피트 또 40피트 중에서도 이제 약간 높이가 더 큰 거 해서 보통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그 외에 조금 더 그 규격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테이너를 장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정형 거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그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짤막짤막한 그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숙지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교재 98페이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8페이지. 교재 여러분들 교재 피는 동안에 잠깐 칠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8페이지 여러분들 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교재 98페이지에 피면 이제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만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하나하나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예요?
엑스웍스를 배우다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엑스웍스. 근데 엑스웍스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운송비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비교를 해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98페이지에 보시면 98페이지 보면 운송인 인도 조건이 있어요. FCA라고 얘기하는데 FCA는 교재 한번 보세요. 그 운송인 인도 조건의 그 프리 캐리어라고 돼서 그 FCA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매도인이 어디예요? 수출이에요. 매도인의 수출이에요. 그래서 그 매도인의 인도 공장에서 보면 거기에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이 지금 트럭을 반 가르고 있죠. 요거에서 위험의 분기점은 어디서부터냐면 그래서 이 트럭부터예요. 트럭에 지금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CFS, CY. CFS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 FCL과 LCL을 스토핑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죠. 적입하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통틀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CY라고 했어요. 그 CY 속에는 CFS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분기점은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어요?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부터.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 어떤 비용이요? 운송 비용하고 그 외에 하역 비용, 선적 비용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에요. 거기에 인도할 때. 그래서 FCA는 어디서부터예요? 아까 엑스웍스는 그 안에 공장 내부에 있었지만 FCA, 프리 캐리어라고 하는 그 FCA는 그 트럭을 실려주고 그 트럭에서부터 이제 누가 낸다는 거예요. 이건 수출자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누가 낸다는 거예요? 수입자가 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그 밑에 이제 말로 한번 표현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운송인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운송인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도인은 뭐예요? 수출인이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거래 조건을 말한다. 지정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통운 그 트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거래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쭉 볼까요? 거기서 다 읽지 말고요. 위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FCA보다는 FOB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제 프리 캐리어라고 해서 FCA하고 FOB를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FCA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과 뭐뭐를 제외하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는 FOB 조건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FOB하고 틀린 건 뭐냐면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그 수입상, 즉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어디까지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것까지를 누가 내야 되냐면 전부 그까지는 수출상이 내는 거예요. 지정 수입 그릴게. 여기 이 책보다는 여러분들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수출상이에요. 수출상이고 여기 수출상에서 여기 이제 나갑니다. 여기 나가는데 아까 여기 뭐가 있었어요? 트럭이 있었죠, 그죠? 트럭이 있었어요. 자, 트럭이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CFS, 여기가
크게 얘기하면 CY예요. 컨테이너 야적장이고 요 CFS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짐을 스토핑 한다 그랬어요. 적입하고 정리해요. 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항구예요. 여기 항구. 수출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 CF 반대쪽에도 CY가 있고 여기에 CFS. 여기 이제 언스토핑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입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뭘 배우냐 하면요. 운임하고 위험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누구 책임이냐, 어디까지가 누가 돈을 내야 되느냐, 요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캐리어, FCA. FCA 조건은 어디까지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지정인 누가 지정했어요? 수입상이 우리는 이 차에다가 실어 주세요. 어느 회사 차인지 모르지만 대한통운 차에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누가 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정 운송까지 여기까지 누가 낸다는 거예요? 수출상이 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쭉쭉쭉쭉 여기 어디예요? 여기 뭐 있어요? 배가 있죠. 배 운임까지. 배 운임도 다 어디 수입상 있는 데까지. 여기도 안에 내부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수출상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요? 트럭 타야 되겠죠, 그죠? 항구에 저기가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 트럭 여기 있네, 트럭.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건넜다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가야죠. 바로 가겠죠, 이렇게. 자, 트럭을 가요. 항구 옆에 회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항구 바로 옆에 회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위험 부담을 하고 어디까지가 비용을 내느냐.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낸다는 얘기예요. FCA. 여기까지만 뭐를 낸다고요? 비용과 또 리스크, 위험 부담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수출상이. 그렇다면 그 외의 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쭉 가죠. 여기까지. 누가 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입상이 뭘 진다는 거예요? 리스크와 비용. 운송 비용이죠. 그 다음에 리스크, 위험을 내가 다 지겠다. 이 안에서 사고 나는 것도 다 내가 지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FCA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FCA하고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뭐만 제외한다면 지정 운송인에게 정해주는 것만 뺀다면 뭐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교재에 FOB 조건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선적항, 여기가 선적항이에요. 여기가 지금 CFS 옆에는 뭐가 있어요? 항구예요. 여기가 항구. 여기가 항구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항구. 그럼 배에다가 이렇게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걸 선적이잖아요. 요거 선적할 때 여기서 우리가 신역장 개설할 때 뭐 했었어요? 비해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구에서 요거까지 전부 다 비용을 대는 거예요. FOB가. 그러면 우리가 그 FCA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것. 요 비용만 빼면은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FOB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FOB가 뭔지 또 우리가 보면 알겠네. 우리가 책에 교재에서 한번 볼게요. 자, 교재에서 FCA 한번 더 볼게요. FCA에 다 그건 볼 거. 이 99페이지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거기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매도인이 뭐예요? 수출상. 수출상의 비용 부담으로 수출 허가와 수출 통관을 여기서 다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누가? 수출상이 계약의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성장 수출 허가서 그리고 관습적인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통상적인 인도 증거서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물건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적용예 그 밑에 그 사각 칸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적용예 유니트 프라이스는 뭐예요? 단가죠. 원가 개당 단가예요. US 달러 100불이에요. 거기다가 피스는 뭐예요? 피스 원 피스에 여러분 PC는 피스예요. 피스는 뭐예요? PAC죠. 피스 원 피스 이걸 원 피스 그러면 그다음 투 피스는 피시스에 피시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위 할 때 원 피스, 투 피시스 이렇게 해요. 요것도 한 조각 한 개 뭐 이런 단위예요. 그래서 그 단위를 보시면 피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PC가 그 컴퓨터가 아니고 그 피스라고 얘기하는 거. 원 피스라고 그러는 게. 그 원 피스 US 달러 100불이에요. 근데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FCA 조건 인천 에어포트예요. FCA 인천 에어포트라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FCA 앞에 자 여러분들 FCA 인천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FCA 인천 코리아 요 앞에 US 달러 100불 per 피스 이렇게 되면 수출국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천 코리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국이 어디예요? 당연히 한국이죠. 당연히 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CA 인천 코리아 그러면 이 물품은 현재 이제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기준은 항상 수출상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FCA 인천 코리아 딱 적혀 있으면 서류에 현재 이 물건은 인천에서 오는 거구나. 어떤 조건으로 와요? 이거는 수출 통관까지 하고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데까지 비용은 수출상이 물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상이 물어주는데 그거는 현재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적용례를 보면 여기 밑에 나와 있나요? 매도인이 뭐예요? 수출상이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비용까지를 조건으로 하여 100달러다 이 얘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단가가요. US 달러 100불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이 운임에 대한 것도 단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가에. 그래서 우리가 FCA 여기 요 앞에 US 달러 100불 퍼 여기 할게요. US 달러 100불 퍼 PC 원 피스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아직 FOB 안 배웠어요. US 달러 100 PC FOB
인천 이렇게 돼 있다. 코리아. 인천 에어포트 또는 인천 포트 이렇게 이제 해서 인천 항구를 통과할지 공항을 통과할지는 여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FCA하고 FOB하고 했을 때 원가는요, 단가는요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용을 대는 게 FCA고 FOB는요 어디까지 되냐면 본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돼요. 누가? 수출상이.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틀려져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 FOB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FCA를 더 확인해 보고 들어갈게요. 그 밑에 보세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 여기 이제 수출 통관까지 매도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 수출 통관이에요. 수출상 여기가 수출 통관이에요. 통관. 수출 통관이라는 건 뭐예요? 서류 같은 걸 접수를 하고 이 물품을 수출합니다라고 해주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수출 통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수입 통관이겠죠, 그죠? 우리 통관하잖아요. 뭐 갖고 통관해요? BL하고 그걸 가지고 환원 뭐 결제한 서류를 가져가야 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수출할 때는 수출 통관. 써볼게요. 수입할 때는 수입 통관을 각각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통관 비용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다시 말하면 수출상이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한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엑스웍스 플러스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 플러스 수출 통관비. 자, 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시간적으로 요거만 설명을 하고 요거만 아까 엑스웍스하고 요거만 좀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FOB, CFR, 그다음에 CNI 그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만 한번 잠깐 더 봐주세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 수출 통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약간의, 그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용 발생돼요. 또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인도한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자,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인도해야 통관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인도 비용이 있죠. 매도인이 지불하는 요 순간 여기까지 인도 비용까지 요거까지 전부 발생한 요 이후로부터의 것은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엑스웍스 플러스. 자, 엑스웍스는 어디까지예요? 원래 엑스웍스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수출상에서 어디까지 비용을 전부 돼요. 엑스웍스는 여기까지. 이 비용은 다 누가 돼요? 수입상이 돼요. 수입상. 뭐예요? 리스크하고 또는 비용. 이걸 전부 다 수입상이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엑스웍스에다가 인도 장소까지 운송 비용. 여기서부터 운송 비용. 그죠? 요거 매수인의 부담은 여기에서 플러스 인도 장소까지 운송 비용. 이게 좀 틀렸네요. 엑스웍스에서 마이너스 인도 장소 여기까지 수출 통관 비용 플러스 하는 게 아니죠. 매수인의 부담은 여기서부터 했었던 요거를 마이너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엑스웍스 플러스 인도 장소까지 운송 비용 플러스 수출 통관 비용이 아니라 엑스웍스 마이너스예요. 엑스웍스 마이너스 여기에서 뭘 마이너스해요? 요걸 마이너스한 요 비용만 되는 거예요. 요 비용만 되는 게 요게 이제 FCA다. FCA 조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되는 것을 엑스웍스. 요거 교재는
마이너스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EXW 다음에 마이너스로 바꿔주세요. 여기 전체 비용에서 요것을 뺀 나머지 요것부터 요까지만 비용을 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수출상이 수출 통과를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지정해요? 수입상이 우리 이 트럭에다가 좀 실어주세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수출상이 그냥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트럭에다가 실어 보낼 테니까 너희들 이거 해 라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11가지 중에서 운임하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매수인이 하지만 어느 정도 유력한 그 제품이 있다면 수출상도 이것을 수출상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걸 얘기할 때는 수입상이 지정한 지정 운송 회사에다가 수출상이 갖다 주는 요 비용까지를 누가 되냐면 요 비용까지 요 비용 전 요까지를 누가 되냐면 수출상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그 다음에 지정 운송에서부터 보세 창고를 거쳐서 한국까지 왔죠. 여기 항구예요. 항구까지 와서 이 항구에서 짐을 싣고 배까지 여기 와서 여기 도착했어요. 한국. 요거는 국경선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 비용, 요 비용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서 트럭을 실어서 수입상까지 갖다 주는 요 비용. 요 전체적인 요 비용은 누가 되는 거라고요? 수입상이 되는데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리스크. 그 다음에 비용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FC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엑스웍스는 모든 것을 여기 수출상에 아까 얘기했었죠. 국내에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와요?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회사가 여기에 가요. 지점에 가서 이 물건까지 픽업을 합니다. 픽업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요. 수출 통관 다 합니다. 운송합니다. 야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엑스웍스를 쓸 때는 보통 큰 것보다는 손으로 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양의 것을 보통 엑스웍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것도 물론 뭐 큰 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엑스웍스는 핸드캐리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물건이 급하거나 또는 그 물건이 귀하거나 또는 뭐 단 고가의 물건이라면 또 엑스웍스를 할 수도 있어요. 바로 픽업해서 그 DHL이라든지 뭐 TNT라든지 이 엑스웍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엑스웍스는 수입상이 급하거나 또는 수입상이 그 물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엑스웍스 조건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된다면 수입상보다 수입상이 우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 물건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가. 이제 꼭 그러지는 않지만 니들이 알아서 가져가. 우리는 뭐 수출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는 바빠. 우리 여기다가 놔둘 테니까 너희들이 가져가. 이거를 엑스웍스라고 합니다. 그럼 수입상이 이 물건이 꼭 필요해요. 원자재예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수입상은 모든 재건 비용과 모든 위험성을 수입상이 안고 이 물건을 픽업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엑스웍스. FCA는 여기서부터 이 엑스웍스에다가 요것을 빼요. 어디까지 것만. 요것만 수출상이 내고 트럭킹까지 내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상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도 FOB를 하면서 조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